공인회계사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또 송윤아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윤아 회계사입니다. 자, 수요일마다 이제 나오셔가지고 연말정산 해주셨는데 네. 오늘이 세 번째이고 연말정산은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 대한 혜택을 말씀해 주신다는데 먼저 한번 그 웹툰으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복직 축하해. 이제 아기도 많이 컸겠다. 네, 벌써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팀장님 덕분에 새 직장으로 복직도 하고 정말 감사해요. 워낙 이대리가 일을 잘했었잖아. 참, 이들이 재취업했으니까 이번 연말정산 때 세금 좀 많이 돌려받겠는데? 그래요? 재취업한 사람한테 혜택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다더라고. 그건 신입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리 같은 경력 단절 여성도 대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새 회사로 재취업한 거라 저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지금 웹툰에서 보신 대로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또는 네. 새로 취업하신 분들 네.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달리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를 보시면 네.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간 15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당시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연간 150만 원을 한도로 3년간 7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소득세가 감면되면 이제 실제 이렇게 돈 받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는 뭐 업종이 조금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는데요. 종전까지는 일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병원, 의원 등 보건업, 전문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은 여전히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업종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라는 얘기군요. 네. 아까 그 웹툰에서 볼 때 왜 경력 단절 여성이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과 다른 기업으로 다시 취업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소득세 감면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종전보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도 확대되었는데요. 종전까지는 임신, 출산, 육아에만 국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자녀 교육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렇게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직장인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하시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취업일이 속한 해가 지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 청구라면 다시 청구한다는 얘기인데 뭐 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뭐 일례로 제 주변에서도 친한 후배가 어.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으면서 이러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모르고 세금을 계속 납부를 해왔었는데요. 예.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주의하겠네요. 그 웹툰에서 경력 단절 여성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소득세 감면 혜택,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출산 비용 지원 목적으로 난임 시술비와 산후조리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15%의 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 시술비는 20%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남편이 받는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전까지는 여성의 출산휴가급여만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 네. 남편까지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경단녀들이 재취업한 경우에 또 눈여겨봐야 할 다른 절세 항목 있을까요? 네, 바로 교육비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커갈수록 교육비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교육비는 자녀 1인당 300만 원을 한도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1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네.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직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네. 미취학 자녀도 있을 경우에는 어때요?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경우 제시된 표를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및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월 단위로 지출한 수강료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표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비 중 실비 성격의 재료비, 교복 구입비, 차량 운행비 등의 항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를 만약에 신용카드로 냈다면 네. 신용카드와 이렇게 중복해서 네. 그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첫 주차 때도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예. 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경우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자금을 기업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비 공제를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원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자녀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비 세액공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과다 공제로 낭패를 보거나 또는 누락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혹시 더 챙겨야 될 게 뭐 있을까요? 네, 일부 교육비 지출 내역은 예.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 전 자녀의 학원비와 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은 조회되지 않으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증빙을 미리 챙겨두었다가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오늘 잘 들었을 텐데 좀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동일 기업뿐만 아니라 동종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종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난임 시술비와 산후조리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남편이 받는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니 출산 가구라면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취약 전 자녀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니 증빙을 미리 챙겨두었다가 잊지 말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꼼꼼한 세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윤화 예일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